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지수도 좀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그죠? 종목들도 오늘은 뭐 크게 올라오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이제 코스닥의 상한가 딱 하나, 코스피는 없고, 그래서 오늘 통틀어서 뭐 상한가도 딱 하나밖에 없었을 정도니까요.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도로 떨어지는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다운됐다기보다 그냥 좀 쉬어가는 뭐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좀 강의했던 게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못했거든요. 다 못 끝내가지고 그 얘기를 저녁 방송 때도 지금 하려고 준비해 왔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도 뭐 같이 되긴 되는데, 아무튼 코스닥 지수와 개별주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계절이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특정 테마나 아니면 업종, 그 다음에 이제 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맞춰서 개별주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지,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 그 주기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걸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1월 달이나 12월 달쯤이 되면 이 얘기를 꼭 해요.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내년 1월 달까지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이 사이클을 모르면 털리거든요. 네, 거의 터널의 끝에 와 있는데 여기서 털리는 사람들이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 얘기를 자주 해드려요. 근데 한두 번만 하면 될 거를 왜 중간중간에 계속 이어서 내년 봄까지 계속 얘기하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털려요. 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할 때가 있는데, 그 했던 얘기 왜 또 하는 줄 아세요?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털리니까 한 사람이라도 건져보려고 계속 얘기할 때가 있어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오늘 강의할 내용이 좀 중요한 거니까 한번 들어두시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 아무튼 최대한 이해를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별주 종목들 갖고 얘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요즘에는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굉장히 천천히 들어오세요. 네. 네. 강의실에, 네. 보면은 어제 보니까 이쪽에 100명 정도 들어오시던데, 그죠? 이쪽에 유튜브, 네. 양쪽 유튜브 채널이 두 개인데, 거의 한 100명 가까이는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시작할 때 보면 20명, 네. 끝날 때 보면 이제 한 80명, 90명, 많을 때 100명 넘고 그래요. 네. 좀 일찍 좀 도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네, 일단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일단 오늘 지수는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코스피 지수도 별로 얘기할 게 없고 코스닥 지수도 별로 얘기할 게 없죠. 넘어가자고요, 그죠? 네, 넘어가고 이거 말고 이제 오늘 뭐 떨어진 거 내일 뭐 오른다, 뭐 만다 이런 얘기보다는 큰 사이클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뭐 대선주도 크게 움직인 거 없어요. 테마주도 별로 움직인 게 없고, 여기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 이거 보시면 돼요. 거래소에서 상한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거래소 상한가, 네, 없죠? 없어요. 코스닥은 한 개, CM투수 성진,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잘 모르시죠, 이런 거. 달러 하나. 네. 별로 올라간 것도 없어요. 네. 상승률을 봐도 코스피 쪽에 10% 이상 올라간 거는 3개밖에 안 되고요. 영보학은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세종시 관련주인데 아침에 그냥 쏘살같이 상한가 찍고서 풀려가지고 이렇게 끝났죠. 네. 코스닥에도 오늘 10% 이상 상승해서 끝난 게 한 17개, 20개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뭐 그냥 그래요.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수 얘기할 게 없고.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휴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럽 증시나 이쪽을 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현재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 네. 예, 위정형님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할 게 주제가 뭐냐면 써놓고 하죠. 코스닥 지수와 개별주 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 이거예요. 이걸 주제인데 이 그 종목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뭐 A라는 종목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종목이 뭐 3월달에 고점을 찍을 수도 있고 5월달, 7월달, 뭐 10월달 아니면 12월달에 고점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최고점을 뭐 3월이나 5월이나 뭐 자기 마음이죠. 7월이나 뭐 10월이나 12월달에 아무 때나 찍을 수 있고 또 저점을 거꾸로 고점이 아니라 저점을 3월달이나 5월달이나 7월달이나 10월달이나 12월달 아무 때나 찍을 수 있어요. 1년 12달 중에 그 종목이 고점을 언제 찍을지 저점을 언제 찍을지 그 종목 마음이긴 한데 제가 오늘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즉 통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죽으라고 열심히 강의를 딱 하면 끝날 때 꼭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리대요. 그 말이 뭐가 틀리냐면 이 종목은 고점을 그때 안 찍었대요. 뭐냐면 내용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가끔씩 이상한 댓글을 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좀 해드리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네. 자, 일단 보면 그 낮에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그 개별주의 일생, 요즘에 강아지나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저는 옛날에 이제 물고기를 좀 키웠는데 지금은 다 나눠주고 없어요. 한 몇 년 키우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나눠주고 그냥 끝냈는데 그 동물들을 키우면 동물의 일생이 있죠. 그렇죠? 동물의 일생. 사람도 일생이 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땅에다가 뭐 고추를 심었다. 아니면 뭐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럼 그것도 일생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지렁이 일생이 있어요. 그죠? 삶의 주기 그런 게 있듯이 개별주나 그러니까 이 주식도 그 주기가 있어요. 즉 사이클이 있거든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코스닥 지수는 맞추려고 하지 마라. 코스닥 지수는 이거를 이제 분석한다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거다. 하지만 이 어려운 걸 제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틀 어젠가 엊그젠가 제가 한번 분석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 앞에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갈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네. 한번 하려고 하면 이제 용기를 내서 해야 될 정도로 큰맘 먹고 해야 돼요.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더 어려워요. 그림을 그리려면. 그런데 개별주들은 차트를 그리는 게 쉬워요. 많이 해보면 돼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많이 해봐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개별주들은 대충 그 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그냥 넘어갈까요? 네. 개별주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대형주도 비슷하긴 한데 대형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대형주가 아니라 이제 개별주 위주로 얘기할 건데 대형주는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뭐냐면 대형주는 일단 가격대도 틀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매매를 많이 하고 그죠? 공매도도 잘 걸리죠. 공매도가 개별주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주에 보통 잘 걸리기 때문에 차트가 왜곡이 되는 현상도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대형주는 약간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틀려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대형주하고 개별주하고 보통 같이 안 가잖아요. 하나가 갈 때는 하나가 쉬고 그죠? 하나가 또 갈 때는 또 그 다른 게 또 다른 게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약간 다르게 가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주 위주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테마주도 뭐 이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주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자, 사계절로 얘기하면 여기가 1월달이고 여기가 이제 12월달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요. 1, 2월달은 보통 들었다 놔요. 통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 4, 5월달 그러니까 봄에서 초여름까지 올라가요. 여기가 대충 여기가 1월달, 2월달,
여기가 3, 4, 5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과열됐잖아요. 그죠? 과열됐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그냥 안 떨어지고 반등하면 나오고 떨어지죠. 그래서 원래 그 주가가 있었던 그 자리까지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바닥을 찍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개별주들이 보통 이제 외바닥을 찍는 게 아니라 V자 모양이 외바닥이 아니라 쌍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요렇게. 그러면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면 6월달, 그죠? 이제 바닥을 찍으면 7월달,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쌍바닥 찍으면 대충 8월달이에요. 자, 바닥 찍고 그럼 뭐예요? 또 올라오다가 매물대 있으니까 뭐 꺾으면서 쭉 올라오겠죠? 그러면 대충 9월달, 10월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통상 악고점을 못 제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본상승은 봄에 나오는 게 진짜 상승이고 가을에 나오는 거는 통상적으로 반등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9월, 10월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이 정도까지 못 올라와요. 사실 한 이 정도? 이 정도? 9월, 10월 이 정도 올라왔다가 이제 날이 추워지잖아요. 그죠? 네. 추워져요. 그럼 이제 남자분들은 또 이제 또 가을은 또 남자분들의 또 계절,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막 또 우울해져요. 순간에. 그럼 이제 푹 다운됩니다.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슥 깔아앉아요. 일명 보릿고개라고 하죠. 네. 그리고 다시 1월 달이 되면 들었다 놓고 통상 이렇게 많이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얘기하죠. 네. 이해되세요? 보통 이렇게 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대신에 종목에 따라서, 그죠? 아니요, 특정 테마에 따라서 이제 몇 월 달이냐 그건 좀 바뀔 수 있죠. 근데 거의 이걸로 가요. 몇 월 달이냐 이제 그거는 다를 수 있죠. 자꾸 이제 염려가 돼서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달에 고점 찍는 게 아니라 7월 달에 고점 찍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대충 요 그림을 갖다 딱 대놓으면 거의 맞아요. 네. 거의 이런 식으로 가요. 특히 테마주가 이래요. 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구정,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대선주 많이 하셨는데 대선주도 보통 이렇게 가죠. 왜냐면 대선주가 여기 1, 2월 달에 보통 구정 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많이 가고 9월 달, 10월 달은 추석이니까, 그죠? 보통 요럴 때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 대선주는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내야 돼요. 여기에서. 가을에는 좀 짧게, 봄에는 좀 길게.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놓으세요. 네, 봄에는 장타, 가을에는 좀 짧게. 단타까지는 아니어도 좀 짧게. 네. 그러니까 봄에는 좀 홈런 좀 노리고 가을에는 안타 이 정도 노리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자, 본상승이 언제라고요? 봄. 그리고 여기는 좀 짧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을은. 근데 요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대선주가 언제 많이 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찍어보세요. 대선주가 언제 많이 갔어요? 언제 제일 많이 갔나요? 자, 1, 2월달 1번, 3, 4, 5월달 2번, 6, 7, 8월달 3번, 90, 요게 4번, 11월달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언제 많이 갔어요? 언제 많이 갔어요? 찍어보세요. 자, 1, 2, 3, 4로 찍어보세요. 그쵸? 2번이죠, 그죠? 네,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보죠. 네. 잠깐 차트 보기 전에. 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대장동인지, 그죠? 소장동인지, 화천대유인지, 뭔지, 하여튼 뭐 그게 딱 9월 딱 그때 딱 터져버린 거예요. 뻥.
폭탄이 하나 터졌어요. 네, 폭탄 터졌어요. 그래서 추석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 왜 오늘 이 주제를 왜 다루려고 하냐면 추석 때 돈을 좀 벌어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선주뿐만이 아니라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간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력이 가을에도 뭘 하려고 매집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봄에도 수익을 좀 내려고 매집을 해놔요 여기서. 그 다음에 가을에도 수익 좀 내려고 앞에 여름에 주식이 쌀 때 매집을 하거든요. 그 세력이 매집을 해놨는데 폭탄 터지는 바람에 못 간 거예요. 근데 대선주만 못 간 게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이제 하도 던지니까 종목들이 많이 망가져서 세력들이 그대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종목이 좀 눌려있거나 안 가고 답답하시죠? 세력은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100배, 1000배는 더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가끔씩 원래는 추석 때 가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큰일이 터지면 안 갈 때도 있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바꿔서 보자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봄에 그 많이 간 대선주가 뭐예요? 봄에 처음에 간 게 윤석열 테마주죠. 애니농률. 자, 느껴지시나요? 12월 달에 작년부터 이렇게 보자고요. 이만큼. 이렇게. 작년 12월 달에 바닥에서 쭉 눌러요. 희마리도 없죠. 거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1, 2월 달 되니까 실제로 그렇죠. 슥 들었다가 슥 놓잖아요. 3, 4, 5월 달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쫙 올라오고 그리고 굴러떨어지죠. 탁 바닥 찍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5월 달을 기준으로 잡았죠, 고점을. 근데 여기는 고점이 6월 말이에요. 사실상 7월 달이에요. 네. 6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가격 조정부터 3개월 받으니까 저점이 어디예요? 9월 달이었겠죠. 9월 전후. 6월 말 7월 초가 고점이니까 9월 말 10월 초가 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저점이었잖아요. 요 구간이. 그리고 이제 들었다가 놓는데 좀 세게 나서 그렇죠. 요즘에. 이거예요. 아까 그 사이클이라니까요. 그리고 애니농률 말고 이때 또 같이 갔던 게 뭐예요? 몇 개만 얘기하자고요. 위즈코프요? 위즈코프가 뭐였어요? 상태가 똑같다니까요. 들었다 놨다. 봄에 쭉 갔죠. 고점 6월달에 찍었죠, 그죠? 6월달에 찍고 자 3개월 동안 떨어지면 어디에요? 9월달 아니면 10월달 그때쯤이 바닥이죠. 네. 개인들이 주식을 버리는 바람에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들었다가 지금 또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독성 같은 거는 빼고 뭐 이게 볼까요? 잠깐만요. 아이크래프트 말고 대손주 말고 딴 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저기 뭐야 이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니까 이런 거 보시죠. 요즘에 푹 눌러놓은 자연과 환경. 그래서 대선주예요. 네. 이건 좀 늦게 출발했죠, 그죠? 1, 2월 달에 들었다 놨다 했어요. 3, 4월 달에도 살짝 올라왔는데 약간 지루가 늦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 달하고 7월 달에 급등했죠. 그죠? 이것도 고점은 6월 말 7월 초. 그러니까 여기서 3개월을 더 하면 돼요. 대충 9월 말 10월 초가 저점이었겠죠.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요. 어렵지 않죠? 이게 대충 사이클이 이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들었다 놔요. 최근에 들었다 놨잖아요. 그쵸? 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단계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거의 똑같은 차트를 하나 갖고 볼까요? 아무거나 다 갖고 와도 돼요. NX가 이제 앞에서 다른 재료로 이제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NX 말고 에너토크를 보자. 에너토크. 저 다른 재료가 있어갖고 에너토크를 보시면 이게 원전 테마주죠, 그죠? 원전 테마주인데 1, 2월 달에 들었다 놨죠. 그렇죠? 그리고 봄에 신났어요. 3, 4월 달까지 쭉
갔어요. 이 정도면은 됐는데 갑자기 그 뭐예요?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 자선 사업가로만 알려져 있던 빌 게이츠가 최근에 변태였다는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 빌 게이츠 싫어하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변태였다 뭐 이제 그런 이제 뉴스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혼했다 뭐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 뉴스 나오기 전에 그죠? 변태 뉴스 나오기 전에 빌 게이츠가 원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실제로 빌 게이츠가 창문만 만든 게 아니라 윈도우 창문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원전 뭐 이제 그걸 한다는 얘기가 딱 나왔죠. 소형 모듈 원전. 그래서 이제 원래 에너토크 여기까지만 가도 됐는데 한번 더 추가 상승을 했죠. 그죠? 사람들이 여기서 와, 빌 게이츠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 몰렸잖아요. 빌 게이츠 못 들어갔다가 네. 자, 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자, 들었다 놨다가 원래 고점은 5월달쯤이었는데 좀 더 갔죠. 원래 이제 4월달이었는데 좀 더 간 거예요. 그죠? 5월달까지 갔어요. 자, 5월달에서 더하기 3 정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었죠. 바닥이었는데 바닥 찍고 이렇게 슥 털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10월달에 전체 증시가 폭락이 나오니까 한 번 더 빠진 거예요. 변수. 원래는 에너토크는 이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면 됐는데 특별히 할인 행사를 한 거죠. 할인 행사. 개인들은 뭐 폭락이다, 패닉이다 이러지만 쉽게 얘기하면 할인 행사예요. 폭탄 세일. 네. 백화점에서 폭탄 세일 한다 그러면은 줄 서서 기다리거든요. 옛날에 저기 남자분들 기억하시죠? 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맞죠? 기아가 되게 어려워서 기아차 되게 싸게 팔았잖아요. 30%인가? 기억하시는 분들 7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기아차 옛날에 저기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왜 되게 힘들 때 자동차 되게 싸게 팔았잖아요. 기아 기억 안 나세요? 모르시는구나.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기 현대로 넘어가기 전에. 아무튼 이제 잘 모르시네요. 네. 옛날에 한번 기아차가 되게 30%가 차를 되게 싸게 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거예요. 백화점 같은 데서는 이제 폭탄 세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몰려드는데 이쪽은 폭탄 세일하면 다 던지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폭탄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수인 거예요, 변수. 그리고 나서 자리 잡고 다시 들었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차트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이 정도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말고 이렇게 들었다 놨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언제 들어요? 추석 전후. 그죠? 추석 전후에 들었다 놨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게 1년 중에 개별주 가지고 수익을 제일 좋게 내는 게 봄에, 이때는 장타, 그 다음에 뒤에는 안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먹으면은 이제 100%, 200% 이런 수익이고요. 뒤에 요거는 짧으면 30, 30에서 50. 조금 더 먹으면 70, 100% 이상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큰 테마들은 봄에 많이 형성이 되고 가을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성수기고 이때가 비수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나 정부에서 새로운 예산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제 일을 좀 하는 때가 보통 이때예요. 연말에 예산 딱 세워놓고 봄에 집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봄이 주식시장도 봄이 성수기, 가을은 좀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요. 장사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성수기 때가 장타를 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에너토크가 이렇게 갔고 똑같이 이제 원전 테마주였던 이제 보성파워텍이 이렇게 갔잖아요. 보성파워텍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죠. 1, 2월 달에 들었다 놓고 봄에 이만큼 갔어요. 4월 달까지. 이제 그러고 이제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빌 게이츠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촥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말 7월 초 고점을 찍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3개월 더하면 뭐 6월 말이나 7월 초, 6월 말이나 7월 초가 고점이니까 3개월 더하면 9월 말 10월 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였는데 좀 추가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추가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추석이 9월 말이나 뭐 10월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전후해서 들었다 놓으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선주들은 구정이나 아니면 이제 추석 때 여론조사를 또 많이 하니까 대선주는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죠. 맞죠? 아니면 이제 보통 선거가 4월 달에 많잖아요. 지방선거는 6월 달,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는 4월 달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구정 끝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원리가 있다니까요. 네. 차트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차트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알면 쉬워요. 네, 그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다 좋은데 저도 그랬잖아요. 추석 때는 대선주로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맞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일단 저희도 홍준표 씨 거 갖고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었어요. 홍준표 씨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조국 전 장관 편을 드는 바람에 일순간에 홍준표 씨 테마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요즘에 정치인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 씨건 이재명 씨건 김정인 씨도 뭐 본인 욕심이 있으시니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정말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서 그죠? 네. 도와주고 싶으면 저렇게 하겠냐고요.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저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싸워요. 잠깐 이 얘기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다. 돈.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도소 간 사람들 대부분이 돈 때문에 갔답니다. 돈. 돈 때문에 사기를 치건 돈 때문에 누굴 때렸건 누굴 죽였건 거의 대부분 돈 때문이랍니다. 아니면 섭섭해서.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자고. 돈 때문이에요. 네. 요즘에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니 홍준표 씨도 그렇고 뭐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뭘 도와주는 겁니까? 그죠? 네. 진짜 순수한 마음이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자, 이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요즘에 대선주 돌아가는 게 약간 답답하시죠?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욕심이 서로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주식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빨리빨리 잘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내서 싸우니까 네, 종목들이 안 가고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알고 대선주도 그런 거 알고 하셔야 돼요. 다 성인이시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맨날 차트 보고서 안 간다 승질만 내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왜 싸우는가? 싸우니까 종목이 안 가는 거예요. 싸우니까. 근데 왜 싸우냐 이거죠. 욕심. 왜 욕심 내겠어요? 무슨 욕심이겠어요? 돈이나 권력. 돈, 권력, 여자 이런 거라면서요. 근데 이제 정치니까 여자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럼 뭐겠어요? 돈이랑 권력. 권력이 뭐겠어요? 인사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두 개 때문에 잡는 거잖아요. 돈하고 인사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 인허가, 시장 도지사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이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게 아무튼 정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대선주들이 요즘에 조금 이제 안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힘 관련된 윤석열 씨 관련된 종목들이 안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아무튼 그 보성 파워텍이 지금 좀 보면 지금 또 보면 또 좀 과하게 눌려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닌데 아무튼 쓱 떨어지죠. 네, 방금 얘기했던 요 이유들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보성 파워텍이나 에너토크처럼 이렇게 추석 전후에 들었다 놨다 했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상한가가 나오는 테마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주 중에 테마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냥 가는 게 있어요. 청남 러닝인데 이게 보시면 똑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들었다 놨다 하죠. 봄에 봄이란다 1, 2월 달에 들었다 놨다 하고 대충 그죠? 들었다 놨다 하고서 쫙 올려요. 3, 4, 5월 달까지 잘 가죠. 5월 달 정도에 대충 고점을 찍어 놓고 옆으로 이렇게 쓱 떨어지잖아요. 조정받은 거예요. 이게 테마주 같다기보다 그냥 네. 원래 이제 테마주가 아니면 보통 이렇게 가요. 누르고 이것도 이제 한 8월 달이나 9월 달쯤이면 다 끝난 건데 10월 달에 특별히 뭐 한 거예요? 네. 박앤세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쯤 되니까 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는 거죠. 원래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좀 물려요. 가을에 9월 달, 10월 달에 급등이 나오니까 11월이나 12월 달에 좀 눌린다니까요. 또 가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는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에너토코랑 보성파워텍이랑 청남러닝처럼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별로 없고요. 그쵸? 대부분 차트가 깨졌어요. 차트가 왜 깨졌느냐? 차트가 어떻게 깨졌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한네트.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차트가 좋아 보입니까?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작년 10월 달에 급등을 한번 했어요. 그죠? 급등하고 눌렀잖아요. 그리고 재료가 또 나와가지고 봄에 바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를 하긴 했어요. 바닥에서 짧게. 잘 보시면 재료가 이건 좀 빨리 나왔는데 여기서 들었다 놨다를 해놓고 올린 거예요. 자, 고점을 언제 찍었어요? 자, 이거 3월달에 찍었네요, 그죠? 3월달에 찍었으면 한 6월달쯤 한번 저점 찍고 들었다 놨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면 고점 찍고 3개월 정도 눌러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죠, 다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진짜로 7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맞잖아요, 그죠? 들었다가 놓고 바닥 대충 찍고, 그죠? 갈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추석 때까지, 추석 즈음까지 쓱 올라오고 전저점을 돌파를 하든 못하든 어쨌든 들었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11월, 12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냥 8월 달에 이제 지수가 급락 나오니까 여기서 무너졌죠. 8월. 그 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세게 안 나오고 옆으로 돌리더니, 그죠? 돌리다가 10월 달에 한 대 더 맞은 거예요. 10월. 그리고 지금까지 돌리고 있는 거예요. 12월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화병 생기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중에서도 초짜들, 요즘에 이제 그 주린이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걸 아셔야 돼요. 주린이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초보 전문가들은 안 늘어났겠어요. 수요가 이렇게 많으니까 공급도 이제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초짜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주린이들 많이 줄어들면서 초짜들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보통 유튜브에서 아니면 카톡방에서 활동들 많이 하던데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래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차트가 박살난 거예요. 이게 희마리도 없고 그냥 답답하신 거죠, 그죠? 이게 원래는 이게 아니고 아까 누구예요, 저기 에너토크나 아니면 보성파워텍이나 청남러닝처럼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뭐긴 뭐예요?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주린이들 때문에 그렇다고. 사자마자 바로 돈이 벌릴 줄 알았던 거죠. 뭐처럼요? 자판기처럼. 근데 자판기처럼 돈이 안 나오니까 자판기 때려 부수고 나가버린 거예요. 헐크로 변해가지고. 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케이트 서머린인데 1, 2월 달에 들었다 놨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3월 달부터 쭉 올려요. 자, 한 1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100% 좀 안 돼요. 한 80%. 네. 쭉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점을 5월 말, 6월 초에 찍었네요. 그죠? 자, 찍고 뭐 했어요? 자, 3개월 정도 떨어졌으면 여기서 끝났어야죠. 그죠? 끝났어야 됐는데 10월 달에 급락 나오고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또 tum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건설주들 많이 빠집니다. 건설주들 있죠? 제가 어제 우리 낮에 라이브 회원들 건설주 쭉 분석해드렸는데 건설주들이 힘없이 진짜 무슨 병든 닭처럼 힘없이 막 이렇게 조류독감 걸린 닭처럼 그냥 이러고 있어요. 건설주 이렇게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아니 부동산 정책이 이제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건설주들이 수혜를 있겠죠. 근데 건설주들 차트를 보면은 진짜 조류독감 걸린 닭 같다니까요. 보셨어요? 진짜 거의 뭐 진짜 쟤는 조류독감 걸렸구나 그걸 알게 돼요. 옛날에 한번 제가 봤거든요. 조류독감 걸린 닭을 봤는데 걸렸구나. 제가 수의사도 아닌데 보자마자 알게 돼요. 걸렸구나 쟤. 네.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것처럼 그냥 종목들이 막 녹아내려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은 차트가 또 너무너무 좋아요.
오리 있죠, 오리. 오리가 보통 좀 활동적이죠, 그죠? 네, 오리 같아요. 신났어요. 꾀꾀거리면서 막 아주 활동적이에요. 건축 기자재, 뭐 리모델링 이런 쪽은요 다 살아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케이스 서버마린도 이제 그쪽에 분류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차트는 여기까지만 떨어지고 추석 때쯤에 들었다가 났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준비한 다음에 신고가 못 냈다 그러면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나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왔죠. 또 뭐가 있냐면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죠. 특수건설. 네, 볼 때마다 너무했어요. 진짜. 이것도 이게 대장인데 SOC 관련주 중에 대장인데 고점이 언제 찍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 2월 달에 들었다 놨다 3월 달부터 쭉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눌렀다가 대충 이렇게 만들면서 가야 되는데 툼에 나와서 녹아내리고 있어요.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요. 네. 포메탈 이거 얼마나 멀쩡합니까 이거. 그죠? 1월 달에 그냥 대놓고 그냥 세게 확 들었다가 났잖아요. 그죠? 수시로 들었다 놨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잘 만들어 놨는데 녹아내려요. 차트를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요? 주린이들이. 지금 주린 욕하는 거예요. 우원개발. 특수건설 후발주라고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우원개발. 우원개발을 잘 모르시던데 우원개발은요. 옛날에 저 김항식 씨 국무총리 있죠? 김항식 국무총리. 옛날에 김항식 씨 서울시장 관련주, 출마 관련주로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철도주로만 급등을 했어요. 대부분. SOC가 아니고 철도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올해 누구한테 속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원개발이 이제 SOC 관련주라고 많이 사셨더라고요. 업종이 그게 맞긴 맞는데 보통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을 때는 특수건설이 우두머리고요. 우원개발은 철도 쪽입니다. 이해되셨으면 9번 찍어주세요. 나중에 헷갈리지 마세요. 올해 이거 5월달, 6월달, 7월달에 우원개발이 저기 SOC 관련주로들 많이 사셨던데 개인들이 주인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원개발은 나중에 SOC 관련주 갈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철도주 위주로 갔어요. 그 철도 테마가 갈 때는 특수건설은 잘 못 갔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동아지질은 항상 뭔가 많이 부족했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8월달하고 이제 9월달에 투매가 나왔었어도 그죠? 네. 빨리 털고 일어나서 올려놔야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일수록 이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어제 얘기했었던 대주산업 오늘 아름다운 운봉을 꽂아놨죠, 그죠? 네. 저희 방에 그 세종시 관련주 갖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몇 호 사인 냈어요. 우리 형들 마지막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돌아 계시죠? 네. 아침에 제일 그 좋은 가격대에서 네, 팔았어요. 네. 몇 호 사인 나갔거든요. 네. 일단 좀 챙겨놨어요. 요즘에 이 10% 눈봉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회원들을 붙잡고 제가 설득했어요. 문자반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자반 회원들 들으시라고. 잠깐만요. 종목 얘기는 못하겠고 그게 뭔지. 우리 낮에 매도 사인 딱 내놓고 9시 이전에 미리 매도 사인 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요즘에 옛날 같으면 이 자리에서 팔지 말라고 그런다. 팔면 우리 회원 아니다. 응? 팔지 마라. 이제 그러는 자리인데 요즘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어지간하면 파셔라. 매도사인 냈는데 또 버티지 말고 좀 챙기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끝날 때 상한가로 끝나면 참 좋은데 10% 운봉이 하나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 얘기를 듣고 어지간하면 저항하지 말고 파셔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3-4번 이상 했어요. 아침에. 네. 마이크 붙잡고 계속 아침에 그 얘기했어요. 고집 부리지 마셔라. 제발 좀 줄여라. 왜냐면 저희 회원들은 또 잘 들고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팔고 또 버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네, 좀 파시라고. 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자, 문자번에도 들으시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네. 아무튼 이제 여기 그 우원개발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로지시스.
로지시스도 보시면 차트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그죠? 1, 2월 달에 그죠? 들었다 놓고 갔죠. 3월 달에 고점 찍고 떨어지고 쫙 이제 바닥 만들고 올라가려고 딱 준비해 놨잖아요. 7월 달에 내가 한번 가보겠다 딱 그랬는데 지수 급락 나오고 나서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트가 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죠. 힘이 없죠. 힘이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전문가라다 보니까 개인들이 무슨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지를 잘 알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종목 중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좀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버틴 종목이 뭐였을까요? 세 개만 얘기하라고 하면 첫 번째 케이트 서브마린. 이거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었던 게 로지시스. 이거요. 여기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고 있었고 전고점에 걸려갖고 못 올라가는데 안 팔더라고요. 좀 파셔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했더니 안 판대요. 이런 급등이 꼭 나올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파는데요. 그러면 콕 나가 떨어져요. 로지시스 다음 이거보다 더 심했던 게 아까 뭐냐면 어디 있어요? 우원개발. 팔 생각이 추워도 없으시더라고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대주산업 같은 거. 그 종목들 특징이 뭐예요? 지금도 떨어져요. 지금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린이들이 그 많이 들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왜 그럴까요?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드니까. 참다가 이제 못 참고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원개발 같은 거 보면 우원개발에 사실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것도 회사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SOC 관련주. SOC 관련주를 개인들이 언제 많이 물렸는 줄 아세요? 4월달 오세훈 씨의 서울시장 되는 거 보고 아니면 될 게 확실하다고 느껴졌을 때 선거 직전에 있죠. 그때 특히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이 많이 샀어요. 그분들이 6개월 이상 버티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수는 계속 더 이상 급락을 안 하는데 종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세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린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수를 보시면 코스닥 지수를 보세요.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을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코스닥이 거래량을 보세요. 2010년부터 이렇게 보면 이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16년, 17년 되니까 조금 늘어났죠, 그죠? 거래량이. 근데 지금 어때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니까 갭 투자도 못하게 해놓고 다 막아놓으니까 돈이 이쪽으로 많이 왔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때 거의 망해 있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빼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내보내거든요. 절대로 안 데려가요. 세력이 다 안 데려간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이 주린이들을 빼내는 거예요. 지금 빼내고 계속 빼내는 거예요. 희한한 건 코스닥 지수 월봉으로 보시면 떨어진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거래 보세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바짝 말리는 거예요. 지금 쥐어짜는 거예요. 그냥 물량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 젖은 수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물 한 방울 안 나올 때까지 비틀어 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가 지금 그러신 거예요. 쥐어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힘드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네. 이겨내셔야 돼요. 네. 지금 이제 그 주린이들이 계속 팔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개인들이 다 팔고 나간 거는 끝난 건 이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세력이 잠깐만요. 네, 결론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개인들이 왜 갑자기 주식을 팔기 시작하고 포기하기 시작했느냐,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 한번 쳐보세요. 한 지금 3분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얘기하고 끝내죠. 개인들이 그러면 주린이들이 언제부터 이걸 포기하기 시작했을까요?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을까요? 개인들이 손절하고 투매하고 그런 이유가,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방아쇠, 그러니까 그 트리거라고 하죠. 그 방아쇠가 뭐였을까요? 금리 인상 소문? 또요. 아니 막 찍어보세요. 왜 개인들이 갑자기 손절하고 이 바닥을 떠날까요? 테이퍼링? 요소수 요소수 때문에 조정이 왔다기보다는 짜증이 난 거죠. 그죠? 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네, 거라고 생각하시죠? 반대 매매, 가상화폐, 대출 규제, 예, 그렇죠. 대출 규제. 여기 전유진님이시죠? 네. 전유진님이 제가 원했던 대답을 하셨네요. 네. 그거예요. 추석 전부터 그 얘기 나왔죠. 농협에서 왜 그 대출 제한 그러면서 이제 시중은행으로 이렇게 번지고 카드사 뭐 하여튼 뭐 쭉 번졌잖아요. 대출 규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사 오늘도 했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대출 규제하고 그때부터 개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해했고 거기에 이제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기름을 분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출 규제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주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유동성 회수죠. 유동성을 회수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불안해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미 정부에서 유동성, 즉 수도꼭지 물 나오는 수도꼭지 잠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출 규제. 빚내서 주식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대출 안 해줄 거야. 딱 이래버린 거예요. 수도꼭지를 예고도 없이 아파트에서도 여러분들 물 잠그기 전에 미리 며칠 전에 얘기 다 해줍니다. 그날도 방송해주고, 그죠? 미안하다고. 빨리 끝내겠다고. 정부에서 그냥 확 잠궈버렸잖아요. 그거 이후로 지금 주식시장이 다운된 거예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테이퍼링이나 그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거고 정부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에 돈이 마르고 개인들이 불안해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정책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실수 여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게 부동산에만 영향을 준 거 같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죠.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은 같이 움직여요. 약간의 서로 시차는 있는데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9시가 되군요 벌써. 네. 자, 일단 마무리를 짓고 부족한 부분은 내일 또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이 뭐냐면 세력은 나간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나간 거지. 아셨죠? 세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세력도 물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추석 때, 그죠? 9월달, 10월달에 한번 이제 대선 주건 뭐건 간에 그동안에 이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나셨어야 되는데 수익이 못 나셨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 이재명 씨 뭐 비리라고 할 수 있는 화천대 뭐 그런 문제가 터진 거고 여러분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예요? 정부에서 대출 규제한 거. 여러분들 뭐 잘못하신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제가 원래는 개인들 보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대출 규제하시는데 뭐 저 힘쓰신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피해자시죠. 그죠? 네.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 나야 되는 수익이 잠시 뒤로 밀려난 겁니다. 조금 밀려난 거예요. 요거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해놨는데 그러면 9월달, 10월달에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아까 보성파워텍이나 에너트코처럼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못 올라온 종목들 그렇게 박살난 종목들 이런 것들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올라오나요? 그거는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무소TV 김 시장이 방송 준비하시니까 오늘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네네. 오늘은 여기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뭐 기술적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이쪽 들어가서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은 기술적 분석하는 거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이쪽 가서 보시고 아무튼 지금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 많이 널려 있고 개인들 이렇게 보면은 심리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련을 꼭 준 다음에 그 뒤에 견디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더라고요. 네. 사람들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늘에 이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진짜 그 견디기 힘들 만큼 그런 시련을 먼저 주고 견디는 사람들한테 상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겁니다. 욕하지 마시라고. 신지싸움에서 진 거니까. 아셨죠? 네네. 아무튼 이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